2025년 신년대담 공영민 고흥군수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청취자들하고 고흥군민들에게도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수 공영민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 고흥군은 국민 통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고흥의 변화 발전과 2030년 공인구 10만의 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공군이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는 공군민의 비전인 2030년 공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0만 인구, 그다음에 1,000만 관광객. 네. 예, 이렇게 세우고 계시죠. 예. 예.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지난해 6월 28일에 네. 정부가 3,800억을 투자해서 우리 공에 46만 평의 우주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예타 면제로 결정한 일. 예. 이게 가장 저희들이 지금 기억에 남을 일이고요. 이렇게 예타 면제로 결정됨으로써 우리 고흥 군민들이 산업단지 이거에 대한 수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1년 이상 앞당겨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됐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따 우주 산업 네. 여쭤볼 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고흥하면 2024년 떠올리면 제일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연말까지 한 청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특별 전시회. 네. 이것도 참 고흥이 작년에 한 것 중에 참 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청경자 화백이 이제 고흥이 나온 세계적인 그런 천재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선양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11월 1일이 그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념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 한 점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걸 예. 이제 다른 데서 무상 임대 받아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12월 31일로 이렇게 전시회가 끝났습니다만은 네. 많은 정말 그 관람객들이 이렇게 오셔서 서울이나 광주 뭐 대도시에서 많이 오시고 해서 정말 하루 평균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왔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황을 이뤄준 거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해 준 그분들이 정말 감사드리는데 채색화 그다음에 뭐 드로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60점을 단독 전시를 할 수 있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잘했다는 호평을 받고 또 이제 청경자 화백에 뭐 선양도 됐지만은 그 우리 고흥의 문화 예술 수준을 좀 보여드렸다. 네. 이런 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고흥을 지붕 없는 미술관 이렇게 네. 불렀는데 참 거기에 맞는 멋있는 행사를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들어갈게요. 앞서도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국가산단 예타 면제된 거 하셨는데 결국 우주 산업의 틀을 마련한 거잖아요. 네. 이제 우주 산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2031년까지 우리 고흥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든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 지금 이제 8개 분야 24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네. 그리고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기술사업화센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사이런스 컴플렉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이미 민간 발사장하고 기술사업화센터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네. 예타 면제가 돼서 지금 작년부터 이미 이 정부 예산 2천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그리고 민간 발사장은 내년 2026년 내년 말을 1차 준공을 목표로 지금 네.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6월 달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예타 면제로 결정이 됨으로써 네. 이제 이게 내년부터 3,800억이 투자가 돼서 46만 평이 조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산단이 2030년까지 완성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5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 네. 그다음에 4조 9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10만 인구까지도 꿈을 꾸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엊그제 노광규 순천시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율전 산단에도 지금 발사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 고흥에 있는 국가 산단하고 율전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어떤 섹터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이제 예, 예. 발사체 관련되는 모든 거는 이제 정부에서 특구로 지정해서 우리 고흥에서 고흥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은 뭐 교육 연구 특구, 예, 예. 그다음에 사천은 위성 특구 이렇게 3개 특구로 지정을 했고요. 네네. 우리 이제 그 율촌 산단에 들어오는 거는 네. 누리호 4, 5, 6차 발사를 하는데 네, 예. 이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민간의 기술 이양을 해서 네. 앞으로 이제 4, 5, 6차, 4차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공에서 발사를 하거든요. 네네. 4, 5, 6차 발사하는 단조립장.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을 발사체를 어디서 만들면은 네. 그걸 이제 1단, 2단, 3단을 조립하는 단조립장을 거기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율전 그래서 산단에서 우리- 만드는 건 단조립장. 예예. 예, 우리하고는 이제 전혀 좀 다른 차원이죠. 그럼 고흥은 발사체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발사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뭐 순천하고 고흥하고 서로 다른 분야니까 다른 서로 분야. 협력하면서 가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고흥의 3대 역점 산업이 이제 우주 산업하고 또 드론 산업이잖아요. 지금 네. 녹동에 드론 쇼도 쇼도 있고. 계속 그것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 예, 거고. 예, 예. 드론 산업은 어떻게 또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공이 이제 드론 산업이 이렇게 중심지가 된 이유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역 지난번에 드론도 한번 이제 얘기하셨죠. 예, 예. 날아다닐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죠. 네. 드론 센터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2023년 11월 달에는 저희들이 1인승 그때는 이제 드론 센터 인근에서 드론 택시 그러니까 UAM. UAM 예, 그 기체를 시연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5인승 기체를 네.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주 성공을 했죠. 곧 오네요. 이 이게 하늘 날아다니는 시대가. 예. 그렇죠. 그래서 5인승 기체를 시연했는데 그 기체에 이제 제가 타고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내려 앉아 있는 걸 제가 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타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요. 그리고 네. 시연을 할 때 5인승이 300km 이상으로 이렇게 날릅니다. 시속. 그래요? 굉장히 빠르게 나르는데 아주 그 낮게 이렇게 나르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5인승 시연을 해서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 3년 8월부터는 우리 뭐 공만 드론 센터에서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네. 지금 UAM, KUAM이라고 그래서 네. 그 도심 한국형 도심 항공 체계인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날아다니는 택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 드론 택시 1단계 예, 실증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올 상반기까지 실증이 끝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2단계 실증은 아마 실용화 실증인데 이건 예. 서울의 아라뱃길이나 이런 데 가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단계 실증이 끝나면은 우리는 그 드론 택시를 예, 예.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거죠. 여기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 벨트를 오가는 그런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겠다. 네. 이걸 위해서 지금 항로 개설 용역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로가 있어야 되니까 예, 이것도.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드론 택시가 아마 그 상용화되면은 관광 상품으로 상용화되면은 아마 관광의 판도도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예. 고흥 중심으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택시니까 택시 비행기처럼 공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택시도 같이 배차지 같은 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걸 공항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 고흥에는 실증을 위한 그런 그 공항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버티포트라고 그러는데 그 내리고 뜨고 하는 데를 예, 예. 거기도 이미 2개가 잘 갖춰져 있고 검색 기능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저기 경남 CBS 있을 때 진주시장, 사천시장하고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요런 꿈을 꿔요. 근데 진주, 사천하고 고흥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예. 드론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드론 센터가 있으면서 정부에서 모든 드론에 관한 거를 여기서 실증을 한다. 네. 그래서 이미 그 드론 택시에 네. 그 아까 공항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SOC가 갖춰진 거는 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진주 사천은 약간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거기도 이제 거기에 버티포트 설치하고 그러면은 뜨고 내려서 거기서 하긴 뭐 공항이 큰 공항도 있고 작은 공항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지만 국가 산업 단지를 끼고 있는 거대한 세고 큰 공역을 갖고 있는 시설 잘 되는 곳은 고흥이다. 예. 그래서 모든 시연을 여기서 한 이유가 그거죠. 사실 요것만 되면 한 5년 후, 10년 후에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그거를 저희들이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론쇼 되게 유명하던데 네. 한 번만 더 새 우리 도민들 고흥에 드론쇼 보러 가게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드론쇼가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8개월간 이렇게 해서 작년에 700대 규모로 매주 토요일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작년에 24만 명 정도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숙박업소가 거의 이렇게 동이 나고 토요일에는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흥의 관광의 킬러 컨텐츠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더 좀 업그레이드해서 아마 4월 달에 드론 개막식을 할 텐데요. 그때는 지금까지는 최고 많이 드론 대수 공연을 한 게 1,500대로 했거든요. 총 드론 1,500대. 예, 2,000대까지도 하는데 주로 이제 1,500대, 2,000대까지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2025대에 2025년이니까 개막식 때 아마 그런 드론 쇼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때 개막할 날짜 이제 4월 5일이 될지 12일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이니까요. 그때가 그때 아마 미리 홍보를 해드릴 겁니다. 꼭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홍보는 CBS 통해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관광 얘기가 약간 나왔어요. 이렇게 먼 미래의 관광의 중심지가 되려면 아까 금요일엔 숙박할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LF하고 주식회사 LF라고 예. 그 LG 패션 쪽 그렇죠. 광양에 LF 있죠. 예. 그 공휴양 빌리지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토지 매입이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숙박업소 그러니까 뭐 LF가 숙박업소도 해요? 거기서는 이제 지금 숙박업소 미술관 네. 대규모 리조트 같은 걸 지금 호텔 그래요? 리조트 이런 것들 숙박업소 그다음에 그 뭐 골프장은 물론이고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어디 부지를 어디 쪽으로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파령대교 있는 데서 건너와서 보시면은 네. 저만 여호 쪽인데 그쪽이 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CN 아일랜드하고는 공해양예술랜드 여기도 이제 27홀 골프장,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즐길거리, 머물거리 인프라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남해 조그만 군이잖아요. 근데 사우스케이프랑 골프장 하나 생긴 다음에 남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곧 그 이상의 골프장도 선배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또 관광 제가 봐도 금산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아름다운 고흥은 제가 예전에 경남에 후배들 데리고 가면 고흥에 놀러 갔는데 고흥 이렇게 이쁜데 왜 거제나 통영은 발달이 잘 되는데 고흥은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한 10년 전에 했거든요. 이제 고흥도 좀 삐까번쩍해지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의 3대 역점 사업 중에 마지막 스마트팜 산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기존에 10만 평이 있는 것 주변으로 6,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그러니까 원예만 아닙니다. 예. 그 스마트팜에 축산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미 저희들은 축산 분야는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산 농장도 스마트화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마트식으로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제 이 소도 길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수산 양식 단지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 원예 단지는 물론이고 그래서 고흥형 6,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공모 사업된 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축산 ICT 한우 단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미 공모 사업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수산 양식 단지도 공모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 원예 단지는 지금 이미 그 조성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20헥타르 이번에 또 정부 공모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평 정도를 60만 평 중에서 이미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60만 평 그 목표 달성을 차근히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이제 고흥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이 되면서 전국 확산 거점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선정될 때 스마트팜도 순천대학교에 그거거든. 순천대학교 협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순천대학교 캠퍼스가 스마트팜에 3개 학과 지금 9월 학기부터 작년 9월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개 학과가 열심히 아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서 실제로 스마트팜 그 이렇게 원예 단지나 이런 데서 그걸 실습도 해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순천대학교가 농업 쪽이 좀 전공이잖아요. 시작을 농전으로 농전인가 몰라 했죠. 그래서 시너지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여러 가지 산업들 얘기하면서도 계속 지금 국가 산단하면 2만 명 정도 올 거다. 스마트팜 되면 1,000명 정도 인구가 더 늘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10만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또 관광 얘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숙박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SOC 확충이라든지 접근성 높이게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 예. 시급하고도 정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접근성 개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광주에서 고흥까지 가는 고속도로 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제3차 국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만들거든요. 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걸 반드시 포함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전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철도 고속철도 건설 사업.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몇 차례 토론회도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올해 지금 국가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거는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네. 올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요. 아니 경전선은 지금 순천도 그 도심 통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많아서 예, 그래서 우리는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까지 가는 31.7km 네. 와보셨겠지만 꼬불꼬불한 예, 2차선입니다. 예. 이거 4차선으로 하는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국가산단 연계도로이기 때문에 아 국비를 따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또 뭐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속 예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 국회의원이 누구죠? 문금주 국회의원이라고. 예, 이번 초선 예. 이런 거는 국회의원이 좀 노력 좀 해야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공하면 또 물산이 풍부한 옛날 박병종 교수님이 항상 오셔서 하시는 게 공은 물산이 풍부한 곳이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공군 그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수출 개척단 만들고 그런 거 활동하셨는데 그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저 군수가 아니고 늘 공 CEO다. CEO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직접 제가 공군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그동안에 2023년, 2022년부터 취임하자부터 계속 이렇게 외국을 다 유럽, 일본, 뭐 미국, 중국, 몽골까지 심지어는 다니면서 수출 개척단을 이끌고 다녀서 지금 수출 8로 개척을 했는데 2023년에 1억 불을 달성했는데 작년에는 11월 달에 이미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군 단위로는 이렇게 1억 불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그럼요. 최초일 겁니다. 1억 불이면 1,300억이에요. 예. 1,400억. 지금 환율로 하면 1,450억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동안에 제가 수출 협약 체결했던 게 9,730만 불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는 우리 그 유자 축제 때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주식회사 리켄 식품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1,200 유자를 일본 수출하는 거. 미역 아, 미역. 미역을 1,200만 불을 이렇게 일본에 수출하자 그 협약을 체결했어요. 아, 유자 축제에 불러서. 유자 축제에 불러서 그 개막식 할 때. 예. 개막식 때 저도 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본 전역으로 고흥 미역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작년 12월 말에 고흥 유자하고 중국 해삼 추출물을 활용을 해서 중국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음료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유자하고 해삼? 유자. 건강 음료죠. 이게 지금 이제 합작한 하이뉴라는 그런 음료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글로 하이뉴라고 써서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연간 300만 병을 수출하자. 그런데 지금 30만 병을 1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럼 좀 시판되고 있어요? 시판을 중국에. 그런데 좀 그런 거 좀 출시가 되자 갖고 오시지. 중국에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이게 이미
30만 병은 금방 팔리고요. 그래서 네. 이제 원래 100만 병을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300만 병은 늘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때 중국 출장 가서 그쪽에 식품연구원하고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료 개발해 보자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결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 이렇게 딱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렇게 하이노트 하나 들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네. 예. 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농어민들은 팔로 걱정 없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가르는 일 없이 네. 그냥 생산에만 전념해라. 네. 그러면은 팔로는 우리 행정에서 해주겠다. 그래. 나는 이겁니다. 나는 영업 CEO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끝으로 예. 국민들한테 인사말 해주시고 예, 마시죠. 예, 예. C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흥구민 여러분, 우리 고흥구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달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 3대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 드론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30년 고흥인구 10만의 비전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흥의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흥 한번 놀러 가면 좋습니다. 저 유자 축제 가서 그 규모에 깜짝 놀랐었어요. 예. 네, 고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영민 고흥군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